그 이제 성혜림 씨하고 친구분이셨다고 그러는데 네. 성혜림 씨에 대해서 잠깐 성혜림은 네. 어머니가 노동신문사 편집 주필을 했고 성혜랑이라는 언니가 있었고 성혜림 씨가 있었고 근데 성혜랑 씨는 그때 못 봤어요. 그렇게 하고 성혜림은 우리 같은 학급이 말하자면 학년 연배거든요. 동갑이고 그렇게 하고 종합예술대학 작정전 직후에 예술인 양성을 위해서 북한에서 종합예술학교를 건립했을 때 영화연극부를 다녔고 저는 무용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성혜림이하고는 인간적으로 동갑이고 친숙했고 성혜림은 마음이 착하고 또 나만 서울의 여자하고 공부를 했고 하니까 마음씨가 아주 예뻤고 웃으면 이렇게 이쁘다기보다 미인이라기보다 웃으면 양쪽 보조개가 쏙쏙 들어가고 눈이 이렇게 고리 눈이 돼요. 그래서 아주 어려 보이고 귀여웠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김정일이는 67년도 그때 영화 광신자였고 말하자면 영화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어요. 그래서 아마 이평인의 집에 놀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평이의 집에 성혜림이 눈에 맞아서 남의 유부녀를 데려다 살자니까 아버지한테도 비밀에 붙였는데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제가 제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도 비밀에 붙인 것을. 그 성혜림이가 영화 촬영소 소장이 저희 우층에 살았어요. 예, 5층에 살았으니까 거기 왔다가 가면서 우리 집에 들려서 4층 7호고 3층 6호 됐거든요. 저희 집에 들려서 영자야 나 오대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온 친인척을 1호 가게라고 호칭을 달고 있고 5호 댁이라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의 직계가족, 부인 자녀들만 5호 댁이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그렇게 하고 김일성 주석궁에 가는 모든 제품들은 8, 9호 제품이라고 호칭을 달고 있어. 그래서 사회 사람들이 평양에 살고 있음 그 나름대로 그걸 알지만은 뭐 일반 지방 타지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1호 가게가 뭔지 김일성이 뭔지 뭐 관심 받기죠. 말하자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정말 북한에는 중앙집권제 원칙으로 해서 당중앙이 아하면 하부 말다 타가 유치원까지 아해야지 어유우유하면 잘못되지 않아요. 그런 체제 속에서 살고 있고 중앙집권제 원칙으로 소수는 다수의 다수는 소수의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개인은 조직의 조직은 개인의 이런 중앙집권제 원칙으로 유지돼 가고 있고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든가 강행군 앞으로 고난의 행군 앞으로 뭐 이런 하여간 그 여러 가지 구호 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북한 체제 막 그저 폭풍 전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태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나름대로 그 사회제도에 쇠뇌됐기에 그 나름대로 숨쉬고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인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게 북한이고 인권유린을 가장 똑똑하게 당하지만 인권이 없는 나라죠. 정말 태어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선영궁전 21세기 두 태양을 모시었기에 그토록 행복한 인민은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다른 변론이 필요 없지 않은 그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 북한 주민 그렇게 하고 다 배가 고파서 그러면서도 당과 수령을 위해서 수령의 배려만이 우리에게 입고 먹고 삶의 길을 열어준다라고 생각하는 북한 주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세계 인민들은 똑똑히 알아야 돼. 북한 주민이 얼마나 쇠뇌가 됐으면 이렇게 배역을 안 주고 300만의 아사자와 세계 유랑 글씨 아동을 많이 만들어 그런 국제화를 만들어서도 한 번 데모도 못하고 찍찍 소리 못하고 죽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혜림 씨가 유부녀이실 때 이제 김정일이랑 관계했는데 그 관계를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신가요? 혹시? 없었죠. 북한에서요 여기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이 사극을 보면 영의 눈물이라든가 왕과나 그 다음에 뭐 여지간의 바람의 나라 장명고 뭐 이런 선덕영화 이런 거 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왕고
국내의 일을 백성이 알면 안 되지 않아요. 그거나 똑같아요. 북한의 국내, 북한은 여기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 뭐 애경, 경방비 다 있잖아. 국민도 대통령도 다가 돈 있으면 사지 않아. 북한은 고위층과 국민 간의 차이는 말 못할 지경, 하늘과 땅 차이. 그렇게 하고 고위 간부들의 생활을 몰라. 북한의 정치원 6명이 있는 건 누가 알아? 세상이 몰라. 북한 주민 다 몰라. 북한 탈북자들도 중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의 내용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전혀 몰라요. 그저 오직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런 각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유림 씨하고 친구라는 이유로 이제 네. 여독에 들어가셨는데, 만약에 그런 이유 가지고 다른 분들도 여독에 가시면 혹시 아나요? 저기 성유림 씨하고 성예림 관계로 온 네. 사람은 모르고 예. 저 하나인지 모르고 예. 그걸 여독 수용소에 들어가서도 죄인들끼리라도 그걸 말을 못해요. 누구를 믿겠어요? 장동도 못 믿는 게 북한 사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 말을 못하는데 이제 김하찬이라는 세대가 여독 수용소에 73년도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아주머니가 나와서 후에 얘기했어요. 여독 수용소에 몰랐어요. 왜 들어갔댔나 그러니까 김정남이 해산방조 들어갔을 때 폴란드 유학한 봉화진 여서에 의사를 하는 여자인데 참 이쁘더라고. 사진 보니까 그렇게 하면 멋쟁이고.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정남이 해산, 그러니까 성예림이가 해산을 할 때 해산방조를 들어갔을 때 아이냐고 그랬는데 정남이를 낳았다는 거, 아들을, 김정일이가 아들을 낳았다는 걸 아마 나와서 친척이니까 얘기한 것 같아. 국가계획위원회에 근무했어요. 그 남자분이. 아주머니는 노라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여자가 아마 그거를 발설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독 수용소에 73년도에 들어왔어요. 72년도에 정남이를 낳았는데 73년도에 들어왔는데 그 집은 그 여자가 또 들어와서 왜 들어왔나 그러니까 아마 뭐 아들 난 걸 자기 친척이 뭐 그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족쇄를 채워가지고 갔는데 이 어머니 매장을 못 봤어요. 그 가족만 나왔어요. 저하고 같이. 그럼 이제 처음에 여독에 들어가실 때 왜 들어가는지 그런 이유를 알고 들어가셨나요? 모르고 들어가요. 북한의 정치법은 형사소송법에 거론이 될 수 없는 죄명이에요. 김일성이 목이 혹이 났다고 그거 형사소송법 몇 조에다 적용해야 돼요. 그런 말에서 들어온 사람, 석고상을 깨서 들어온 사람, 김일성이 초상화를 오선시켜서 들어온 사람, 나처럼 성예림이 친구가 돼서 온 사람, 김정남이를 낳아서 말한 사람, 그 다음에 남한 방송을 들어서 온 사람, 남한 비디오를 봐서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여독 수용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김일성이 초상화가 신문에 난 걸로 장판 밑종이를 발라서 온 사람, 그것이 어떻게 죄명이 돼요, 재판은. 그렇기 때문에 또 왜 죄명을 모르는가? 죄명을 알게 되면 A, B, C, D라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았어. 내가 지금 상점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살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라는 사람이. 그러면 김아무개가 B라는 사람이 듣은 사람 중에서 누가 아주 충실한 사람이 김아무개가 어느 술좌석에서 당의 상업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야. 통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들은 사람, 가만히 있은 사람은 나하고 공범자가 되는 거야. 나는 선전을 한 것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공범자가 돼서 정치범이 많은 거예요. 이 통보한 사람 하나만 생존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의 충신을 내일의 배신자로 죽임으로 해서 국민을 각성시키는 체제, 통보 체계에 의한 체제 유지,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 체제를 총괄적으로 표명한다고 그랬어요. 여독에 들어가셔서 그때 들어가실 때 지켜가지고들도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독 수용소에 나는 여독 수용소에 가는 거 몰랐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간부관리소만 북창에 있는 것만 알았어. 그렇게 하고는 몰랐어요. 여독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